자, 이 시간에는요, 이 시간에는 332번째 학습문제예요. 332번째 학습문제니까 이 글자를 해야 되는데, 이 글자는 원래 실사실이라고 했지만 원래는 가는시를 뜻하면서요, 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예요. 실질적으로 실사자는 이 글자를 두 글자로 썼을 때 실사자죠. 그래서 서로 구분이 되는 글자인데, 호전하면서 이 글자를 줄여서 하나로 쓰면서 약자로 쓰면 같은 글자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실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글자를 놓고 실사 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약속이 되다시피 하니까 오늘날 실사라고도 하지만은 원래는 가는시를 뜻하면서 멱이라는 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글자가 어떻게 해서 만드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실이 있죠. 이 실이 그냥 실 가운데서도 명주실과 관련돼 있어요. 명주실. 우리가 이제 명주실로 비단을 만드는데, 비단을 갖다가 영어로 실크라고 그러죠. 실크. 그 실크라는 말과 실이라는 말과 사가 다 관련이 있어요. 다 서로 다 관련이 있어요. 야, 음어로서는 사고, 그걸 우리말로는 실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실크라고 하는데, 이게 다 같은데 어원이 같아요, 지금. 우리 이 어원이 같은 말들이 한자의 뜻과 음이 서로 같은 경우가 말맞자 이런 글자들. 말맞자에 마하고 그냥 마에서 말이라는 말이 나온 거야, 지금. 또는 먹묵자 이런 글자들. 묵에서 먹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음의 변화가 크지만은 보리맥자도 이건 이제 상황이 다르구나. 올레자하고 음이 같고 이것은 예의로 다른 걸로 볼게요. 분율자 같은 거, 부필자 같은 경우. 부필자도 사실 부과 필이 차이가 크고 해도 같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같은 데서. 옛날 이게 우리 부시를 뜻하는 옛날로 가면 부시고 그러면서 음이 고음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거의 같은 말에서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많아요. 딱 지금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설명을 하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옛날에는 막 생각이 잘 나서 줄줄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 자꾸 기억이 감퇴하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실크, 실, 사가 다 명주실과 관련이 되는데, 그 명주실이 어디서 뽑아내는 거예요? 뇌 꼬치에서 뽑아내죠? 뇌가 꼬치에서 뽑아낸 거 아니에요? 뇌가 꼬치를 만들 때에 이렇게 하얀 꼬치집을 만들 때에 입에서 이렇게 실을 뽑아내는데요. 저는 어려서 뇌가 꼬치집 치는 걸 눈으로 보기도 한 사람인데, 뽑아낼 때 이게 뽑아내기 전에 뇌가 이게 잠자로 들어가는데 집을 짓고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돼요? 키워본 사람은 있지만 이게 대가리 부분이 이렇게 치게 든다고 이렇게 뇌가 이게 대가리 부분이라면 대가리 부분이 이렇게 치게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뭐예요? 옛날에 설명했는데 들때자. 들때자도 대도 뭔가를 흙일 때에 조짐이 시작되는 걸 갖다가 뭔가 대두됐다고 그러잖아요. 대두가 머리를 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 이게 야는 뭐예요? 집을 짓기 조짐이 시작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뇌가 머리를 드는 순간 야는 집을 질러온갑다 하고,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나무 같은 걸 갖다가 솔가지 같은 걸
말려가지고 솔가지 같은 딱 이게 걸친단 말이에요. 이 걸쳐져요. 옛날 지금이야 좀 뭐 무슨 케이스 같은 데다 한 마리씩 이렇게 넣어주지만은 옛날에 그런 것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두를 이렇게 두면 야들이 이제 여기서 걸쳐가지고 몸을 걸치고 이렇게 실을 뽑아낸다니까. 실을 이렇게 뽑아내는데 입에서 나오는 실이 몇 미터라고 있어요. 그러죠. 저하고 똑같네. 그죠? 길게는 1,500m. 네. 뭐한 1,200m에서부터 1,500m 정도 이렇게 뽑아내. 길게는 1,500m 좀 뽑아내. 입에서 1,500m 실이 나오는데 나서 이렇게 집 하나를 지은 거, 꼬치집을. 근데 이제 그 실에 뭐예요? 실이 악교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서로 엮어지는 거죠. 요 실을 갖다가 풀어서 사람들이 쓰는데 그걸 이제 할때 배틀에 올려서 이제 그 비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실크? 요거 풀려면은 악의질을 갖다가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익히는 거야, 익히는 거. 솥단지 같은 삶는 거. 삶는 거. 그래서 익힐련자가 거기서 나와, 익힐련자. 익힐련자. 이게 익힐련자가 가릴 간자가 간란 련이 되면서 요골자에서 실이 익힐나고 익힐련자가 거기서 나와요. 여기다 물에다 집고 물을 끓여주면은 악의질을 풀어주면서 실도 나와. 가나다란 실이 야들이 입에서 풀었으니까 실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 실 가닥이 명주 실 하나에서 실 가닥이 하나씩 나오겠죠? 그러면 그 한 가닥으로 있죠. 한 가닥으로 한 올의 실을 만들 수가 없어. 한 가닥이 너무 가니까. 너무 가니까. 그래서 이걸 몇 가닥을 합쳐가지고 한 올의 실을 만들어요. 15가닥 정도를 갖다가 보통 15가닥 정도를 빼가지고 한 올의 실을 만들어. 이렇게 15가닥 정도. 그걸 한 올의 실이 된다고요. 자, 그 15가닥을 다 문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복잡하죠? 그러니까 세 개로만 이렇게 펴놓고 그 다음에 한 올의 실은 탈해진 묶으면 형태는 이걸 15가닥 묶어놓은 상태니까 이렇게 펴있는데 거기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렇게. 야가 1,500m를 빼내면 그러면 15개에서 빼내면 이제 1,500m가 나오겠죠. 누에꼬치를 15개를 넣고 한 가닥씩 뽑으면 1,500m가 좀 하나로 뽑아내면 15개를 겹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 요 꽃 하나에서는 100m 정도 실이 나오는 거예요. 100m 정도 실. 근데 그 실을 갖다가 그 15가지 실을 한 롤로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실이 된 거야. 그러죠? 하나의 실. 그 하나의 실이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배틀에다 올려놓고 날실 시실 엮어서요. 만든 게 이제 비단이고 비단과 관련해서 이제 실크도 이제 거기서 표현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가느다란 실이 합쳐가지고 한 노래 실이 되는 상황과 관련돼서 이게 원래 가늘실을 해야 되는데 이 두 개를 겹쳐서 실사자를 대신하면서 오늘 이걸 실사자라고 있다니까요. 한자에서 이골자가 달라붙으면 당연히 실 관련이 돼야 될 거이고 복투가 유행의 뜻이 있다고 했죠? 그 뜻이 뭐냐? 실로 짠 옷감에다가 물을 들인다고 해서 물을 색깔 색의 구체적인 형태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형태가 없는 색을 나타내기 위해서 옛날 사람들이 색을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순간이 실로 짠 옷감에다 물을 들일 때야. 그래서 실사자가 달라붙은 글자들이 보면은 실사자가 달라붙은 걸 보면은 불구롱자라든지 푸를럭자라든지 거물치자라든지 아까 장굴치자서 배웠죠? 이런 글자들이 있는 거예요. 색깔 관련돼 가지고 색깔이 없는 그냥 막바로 뽑아낸 실을 나타낸 글자는 이게 실소자.
또는 뭐야 자줏빛 자자 이런 글자들도 다 시로 관련돼 있잖아. 그걸 다 색깔 관련돼 있잖아요. 당연히 실사자가 달라붙은 글자는 실과 관련이 되겠지만은 독특한 유형의 뜻을 지닌 글자, 색깔 관련된 글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음역하라는 글자는 뭐 실사자 외에는요, 실사자 약자로 쓰이다 보니까 관련이 있긴 하지만요, 없으니까 이 글자 자체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글자로 넘어갈게요. 사구체 신념의 사자가 실사자인데 이게 저 옛날에 이제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어. 병역 기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이상이 있다고 해가지고 병역 면탈을 했다니까요. 그러다 걸려가지고 옛날 저 병역 기피를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문제가 있게끔 막 해가지고 병역 기피하는 사람도 있었어.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사사사자. 요 글자의 고문자가 지금 우리 교재에도 보면 금문에 이렇게 표현이 있잖아요. 이렇게 금문. 대전에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옛날엔 천호자 구분이 없으니까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후대로 하면서 요 형태가요. 이렇게 바뀌고 그 형태가 다시 정리하면서 이렇게 쓰였다고 봐야 돼요. 이 글자를 소진해서 이렇게 쓰고 대전에서 이렇게 쓰고 금문에서 이렇게도 쓰는데 바로 이건 뭘 표현인 거냐? 사사롭다는 말이 이게 사사롭다 이 사사인데 개인적인 성질과 관련된 일을 말해요. 그게 공적인 일의 반대가 사적인 일인데 개인적인 성질과 관련된 것을 갖다가 편 말이에요. 이게요. 함께 하지 않고 나를 갖다 뜻하는 거죠. 이거 내 거야 할 때 나와 관련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사사를 쓰는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을 갖다가 사사롭게 여겼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근데 농경시대에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야. 농사의 도구가 관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있죠. 요 글자를 놓고 문자학자들이 걔네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손이 안으로 구부러진 형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의 상징물과 관련이 돼 있다고 보고 어떤 물건을 묶어놓은 형태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 팔뚝의 알통 부분을 나타냈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농기구 가운데 보습이 있죠. 보습과 관련됐다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그 걔네가 가장 마땅한 것이 이 글자가 후대로 오면서 벼화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곶집 있죠. 곶집을 나타내는 옛날 글자가 이게 곶집이 곡물 같은 걸 갈무리에 넣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바로 이 글자인데 후대로 오면서 곶집 그 형태에서 나온 형태인데 이게 곶집 름이란 글자예요. 근데 후대로 오면서 벼화자를 한 번 더 달라붙여서 벼자가 달라붙으면 곡물 관련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게 껍질각이라는 글자 이렇게 써도 껍질각자 이렇게 써도 껍질각인데 각이 곡으로 바뀌어서 벼자가 달라붙어서 이게 곡식곡자가 된단 말이야. 나중에 배워요. 그 벼자에 의해서 뜻이 곡식이 되는 것처럼 이게 곡식이요. 곡식이 들어가는 곶집 같은데 곶집 름자 이렇게 쓰고 벼자를 붙여서 이렇게 쓰고 또는 악길색자예요. 이건 보리도 곡물의 일종인데 이게 보리맥자 이 원래 글자에서 나온 글자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면 이것도 곶집의 네모난 형태. 이것이 뭐예요? 이거 곡물을 아낀다는 뜻 악길색자잖아. 그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벼자를 붙여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게 악길색자를 갖다가 흔히 이렇게 쓰지만 벼자를 붙여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요것은 이렇게 지문자 한 번 더 붙이기도 해요. 이렇게 또 계속 뜻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든 간에 벼자가 달라붙고 이게 벼자가 달라붙은 것처럼 이 글자도 이렇게 벼자를 달라붙여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제 이것도 사사롭다는 뜻의 글자예요.
근데 이것과 좀 달리 사사로울 사람을 알고 있죠. 근데 같은 글자예요. 같은 글자. 같은 글자인데 이 같은 글자에 비화자를 붙였단 말이야. 뜻을 좀 더 분명해서. 그래서 이 글자와 관련해 가지고 뭐 손이 안으로 구부러진 형상이나 뭐 남자의 상징이나 또는 어떤 물건을 묶어놓은 형태 뭐 알통의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가장 가까운 견해가 벼하고 관련된 농사의 기구. 그 가운데 보습. 보습이 옛날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이렇게. 이 보습이 뭐냐면요. 우리가 최초로 사용한 농기가 굴봉이고 그래서 발전된 게 따비라고 했는데 따비가 외날따비나 쌍날따비 보면은 외날따비나 쌍날따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요. 쌍날따비 이렇게 보면은 이게 땅을 파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나무로 만들어지는데 이게 땅을 파면 이게 돼요. 부서지고 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지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끼워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자, 청동기 시대 때는 일반 백성 농사를 했는데 청동기를 못 써요. 돌을 써. 돌보습이 이렇게 염된 형태가 있어. 지금 우리 책에도 보면은 돌보습 있잖아요. 옛날 돌보습. 교재에도 보면은 돌보습 형태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중형 물건이란 말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건 내 거야 하고 사사롭게 얘기하는 거죠. 이 물건을. 그래서 이게 거기서 사사롭다, 사자가 나온 거예요 지금.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나는 뭐 알통의 모에서 나왔다, 뭐 그렇게 보면 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론은 아니야 사실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만은 거의 장담하고 그렇게 보고 있지만 옛날에 저는 손이 안으로 구부러진 영상으로 여기기도 했어요. 근데 손이 안으로 구부러진 것보다는 이 벼자를 붙인 데서 할 수 있듯이요. 농사와 관련된 글자라고 봤을 때 보습의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요 사사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이제 의미역하는 글자들이 또 예법이 있는데 그런 글자로 써요. 내년 이제 요 글자는 같은 글자라고 했고요. 요렇게 가지고 사람 이자를 넣어붙였는데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사역의 글자를 오늘날 오역으로 이렇게 흔히 쓰고 있어.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사람이 더 붙였잖아요. 사람이 도구 같은 걸 써서 이르는 상황을 갖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쓰다와 관련돼 가지고 이게 써란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가 과일이 된 것처럼 아가 되고 단모가 돼서 이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한 번 더 달라붙어요. 사람이 달라붙으면 다시 사로 들어와. 다시 사로 가. 근데 사람의 형상이라는 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서로 닮았어요. 같아요 거의. 그래서 사이비 먹을 때 쓰는 사자, 유사상품 먹을 때 쓰는 글자인데 닮을 사자, 같을 사자. 사람의 형상이 바로 유사 사이비 먹을 때 쓰는 그때 쓰는 사자고요. 근사하다 할 때 쓰는 사자네. 근사하다를 갖다가 좋게 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진짜가 있고 진품이 있고 가품이 있으면은 가품을 진품자하고 거의 가깝게 만들면 그게 근사야. 그게 진짜는 아니다 그 얘기요. 근사하다. 아이고 근사한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진짜는 아니다 그 얘기야. 진짜와 비슷하다 그 얘기야 지금. 가까울 건자에다가 닮을 사자. 가깝게 닮았다 이거예요. 진짜하고. 자, 그런데 이 사사사자가 또 음역하는 글자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억해야 될 글자가 있는데 바로 요 글자니, 요 글자. 여기서 2로 바뀌면 사가 2가 된 것처럼 이것도 2예요. 이 글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뭐 입을 벌려서요. 즐거워하는 상황이에요. 기뻐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웃으면서 기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뻐할 이자예요. 기뻐할 이자고 이게 별 이름으로 빌려다 쓸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음이 태로로도 바뀌어요. 음이 이 사가 시가 될 수 있는데 치 이렇게 바뀌는데 국외어가 작용 반작용해서 디귿이나 티읕으로 바뀌었으면 태까지 와가지고 태. 이게 별 이름 태.
예전에 제가 아이 이 데리고 저 천문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천문대 가서 최고 먼저 찾은 게 그 천문대 그 관계자한테 삼태성이란 별이 어디 있어요? 그때 이렇게 많은 경우로 이렇게 잡아서 보여지는데 밤하늘 무수히 별이 많은데 거기 별이 특별할 것도 없어. 그냥 보이는데 그거 삼태성 그런가요? 하고 넘어갔어 그냥. 뭐가 뭔지를 알 수 있나? 뭐 밤하늘이 많이 있는데 뭐. 근데 그 양반은 이제 찾아준다고 해줬는데 세계 빛나는 별과 관련돼서 삼태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깃발리자가 이렇게 쓰여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 삼태성이란 말을 쓰긴 했는데요. 이 삼태성이란 말도 뭐 천문학 공부하시고 그런 분들은 이제 알아야 될 말이겠지만요. 요 글자가 그 뜻을 좀 더 분명히 해서 신방배를 붙여서 이렇게도 써요. 마음으로 기뻐하니까 같은 글자죠. 그리고 또 다른 글자에서도 음역하는데 이번에는 이 사아로 쓰는데 이 몸이 하나 치면 야까지 됐어요. 야. 근데 어린 빙자가 달라붙었는데 오늘 배운 어린 빙자 이 쇠붙이를 있죠. 쇠붙이를 필요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 속에다 막 집어해가지고 쇠붙이를 달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제 두드려가지고 모양을 갖다가 만드는데 그러다가 계속 두드리면 어떻게 쇠가 분질러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시 불에다 달고 해야 되는데 불에다 달고 이전에 차가운 물, 얼음찬 차가운 물에다 집어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국수 삶다가 국수를 탱탱하게 흡여해서 끓어오를 때 물 한 번 찬물 다시 붓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야. 그렇게 해서 쇠를 갖다가 다시 불에다 집어가지고요. 뭐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불리는다고 그래. 그런 걸 불린다고. 그때 쓰는 불릴려자. 불릴려자인데 인격을 둬야하다 할 때 쓴 글자. 그러니까 쇠를 달군 쇠를 두드려가지고 차가운 물에다가 다시 불에다 집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뭐 정신이나 체력 같은 것을 갖다가 다지는 상황이 인격을 둬야 하는 상황이야. 도자는 뭐예요? 질그릇 도자죠? 질그릇을 만드는 것도 비슷한 과정이거든.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하고. 거시기 야은 길제의 혼에 그러니까 나는 대장장이가 되겠다 하고 할 때 쓰는 고려 3은 야은 길제 할 때 쓰냐 야금술을 때 쓰는 야자. 그리고 계집여자가 달라붙어요. 계집여자가 달라붙으면은 이게 여기 시자처럼 여기서 시가 돼요. 여기 시자처럼이요. 근데 모든 사람은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세상을 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출발은 모태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모태와 관련된 글자 아니에요? 처음 시자, 처음 시자. 그 다음에 물이 달라붙으면 시지 치까지도 쓰이죠. 물을 잘 다스린다는 얘기죠. 시산치수. 옛날에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 물을 잘 다스리는 일이에요. 농경시대 때. 정치의 치자가 이 글자 아니에요. 다스릴 치자. 그 다음에 이게 별이름 태자처럼 태로 쓰이는 글자들이 예법되는데 태로 쓰이는 글자로서 맨 처음에 위태할 태자가 있는데 죽음 관련되는 것이 위태할 태자죠. 태는 텐데 죽음 관련돼서 위태할 태자인데 위태하다 쓰는 거 이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해서 나온 말이 지피지기면 백점 불태할 때 쓴 태자죠. 그 다음에 게으를 때자예요. 마음이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마음 힘자를 붙여서 게으를 태자가 되죠. 게으를 태자. 태업할 때 쓴 거죠. 태업. 태업은 일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태업을 벌였다 하는 것은 일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데 천천히 게으름으로 천천히 하는데 이제 그걸 한 사람들은 이제 준수를 해가면서 작업 과정을 준수해가면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공장에서 하루에 자동차를 100대를 만들어내는데 한 20대만 만들어내. 그런 상황이 태업이에요. 태업. 사보타주. 태만이 한다 뭐 할 때 쓴 글자.
나태하다 할 때, 권태기 할 때 쓰는 태자도 이 글자를 쓰네. 그 다음에 아이벨 태자인데 여자가 몸으로 아이를 베느잖아요. 몸과 관련된 육달을 붙여서 아이벨 태자예요. 태교 뭐 할 때 쓴 글자죠. 그 다음에 이끼 태자, 이끼가 풀로 봤기 때문에 풀을 붙여요. 풀. 뭐 선테리오 뭐 이런 생물 용어들을 쓰이는데 저 김을 갖다가 있죠. 김을 갖다가 원래는 해태라고 있어요. 해태. 그러다가 이제 광양 사람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이걸 양식을 했어요. 광양에. 근데 그 김씨가 옛날 사람들 성을 죽이셨잖아요. 중요한 일을 놓고 성을 갈아버리는 어쩌니 뭐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그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양식에 처음 양식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성을 써서 김이라고 했다고 뭐 그렇게 어원학자들이 그렇게들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어원 공부를 한 20년 30년 전에 해가지고 그동안에 잘못됐다고 밝혀진 것들이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계속 20년 30년 동안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꺼냈지만은 자 김을 해탈하고 온다고 했대. 바다의 자를 써. 해탈하고 온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태풍 태자예요. 열대성 저기압. 열대성 저기압 관련돼 가지고 원래 열대성 저기압이 일어나 동남아시아 그쪽에서는 적도 부분에서는 타이푼이라고 불러. 타이푼인데 중국 사람들이 그 타이푼을 이게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타이푼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람풍자에다가 음역할자 이 글자를 붙여가지고 태풍 태자를 만든 거예요. 소속 17m, 17.2m 이상이 불 때 이제 태풍이 취급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볼기 칠 때요. 대나무로 볼기 칠 때. 우리가 저 조선시대 때 형벌이 오형이라고 해가지고 태장도유사 학교 다니면서 배우죠. 태장도유사. 태장도유사.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태형과 장형이 이 태자가 볼기 칠 때도 장자가 뭉둥이 장자예요. 뭉둥이 장. 버드나무까지 같은 걸로 만들어. 이게 태형의 형벌이 종류가 이렇게 나눠져. 장형도 나눠지는데 열대 때리고 곤장의 크기와 길이는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어. 옛날 법에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장형으로 바뀌면서 이제 버드나무로 바뀌어요. 버드나무 바뀌면서 이제 크기와 무게가 달라져. 길이와 달라져.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최고 심한 장형이 뭐냐면 이게 두 개 다 맞는 건데 그게 100대를 맞고 굉장히 무겁고 길어. 그래가지고 한 대 맞으면 그냥 없어. 그냥 숨이 넘어가. 100대 맞으면 죽는다고 봐야 돼. 그 몽둥이를 뭐라고 하면 치도곤이라고 해요. 그 몽둥이 일 자체를 치도곤이라고 해요. 치도곤. 몽둥이 자체는. 사실은 최고 심하게 다스릴 때 쓰이는 몽둥이를 치도곤. 이건 100대 맞으면 치도곤으로 100대 맞으면 죽는다니까. 살아날 사람이 없어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벌을 갖다가요. 벌을 갖다가 정인데 그 태형의 태자가 바로 볼기 칠 때죠. 형벌 가운데 가장 약한 형벌에 사용되는 형벌과 관련된 태자죠 이게. 그 다음에 발불 태자인데 이제 발로 봤기 때문에 발조변을 붙였는데 이제 태권도에 올 때 쓰는 태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태권도가 발의 동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볼기 칠 때는 대나무를 이용하니까 이 대죽을 갖고 발불 태자는 발조변이 이렇게 들어가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사사자가요. 이 사사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바로 이 글자도 있네요. 사가 뭐 아까 하면서 뭐 보면은 야도 있고 뭐 하는 것처럼 이건 의외 사가 써이자에서처럼
이로 쓰이는데 으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화살 시자가 달라붙잖아요. 그 뜻이 화살 관련돼야 돼요. 그 화살이 어떤 목표를 향해 날아가가지고 멈추는 상황 관련된 뜻의 글자인데 옛날 문자가 많지 않는 시대에 이게 종결형 어조사로 많이 써요. 조문도 석사가이 오늘 도를 들면 죽어도 좋다 이거죠. 만사휴이 모든 것이 끝났다 이거죠. 뭐 이럴 때에 의자로 이 글자가 쓰이다 보니까요. 오늘 어조사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를 바탕으로 다시 흑토자가 달라붙으면은 예로 바뀌는데 아의 이몸이 추가돼요. 여기도 이의 의가 추가되는데 이건 아의 이몸이 추가됐네요. 흑토자와 관련된데 가는 흑들이 날아다닐 수 있을 만큼 가는 흑들과 관련된 티끌이에요. 티끌. 티끌했죠. 그래서 티끌을 갖다가 티끌 진자를 써서 진애라고 그래. 진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상 언어생활 속에서는 써먹는 것은 아닌데 시험에는 나오더라고. 시험에는. 시험에 진애 이럴 때. 그리고 가차돼 가지고요. 치움으로요. 나라 이름에도 쓰이는데 이집트를 갖다가 애굽이라고 그래. 애굽. 이집트를 한자로 표기할 때 애굽이라고 하거든요. 그 누구죠? 모세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뭐 자기 가나안 땅으로 가는가요? 그걸 갖다가 기록은 글이 갖다가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그런데 이 애굽이 하나의 말이니까 출애굽기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는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뜻을 지니는데 그 하나의 글자가 다시 또 다른 하나의 글자 가지고 이음절을 만들고 이음절과 이음절 합쳐져 가지고 사음절을 만드는 경우고 거기다가 이제 시 같은 경우는 한 글자를 더 붙여서 오원시가 이루어지고 또 두 글자를 붙여서 칠원시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이 문자가 담겨서 하나의 문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대되는데 흔히들 사자성어나 또는 고사성어 네 글자로 이루어지는데 그 네 글자가 이렇게 두 개와 두 개를 끊어서 읽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가다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글자를 하나로 불려야 될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오음절 가운데 이비 인호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비 인호과 이비 인호과 가지고 끊으려고 그래요. 이비 인호과에서 여기서 끊으려고 하는데 인호가 하나의 말이에요. 목구멍이 목구멍. 아니 무슨 어휘가 막 머릿속에 맴도는데 뭘 어휘를 하나를 더 예를 들려고 막 하는데 이제 안 떠오른다니까 자꾸. 왕 그렇지.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야. 왕오 해놓는데 오천축이 하나의 말이란 거야. 오천축. 오천축을 떼서만 왕오 이거 띄우려고 한다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은 하여튼가 애굽 때문에 근데 출애굽기요. 그 다음에 기다려사자로 다시 사로 들어왔네. 복잡하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쓰면 사로 되는데 사람이 사로 들어오면서 사람이 뭔가를 기다리는 상황 걸렸는데 기다렸을 때 명을 기다리면 이제 사명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럴 때 쓰이는 것처럼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예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매산자네요. 자, 요 매산자를 갖다가 요 글자를 갖다가 표기하는 방법이 오이매산도 있고 또는 어이매산도 있고
또는 그냥 산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에서 1972년도에 교육용화차 1800자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교육용화차 1800자의 대표적인 자원, 오유로 해야 될지, 어유로 해야 될지, 산으로 해야 될지 이걸 정해놔야 돼요. 안 정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오이메산, 어떤 사람은 어이메산, 어떤 사람은 산산 이렇게 표기를 하는 상황이죠. 근데 이 가운데 산산자부터 살펴보는데 이 글자의 의미 산을 갖다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런 경우가 이게 용용자가 원래 미루용이었지만은 그 용의 음을 그대로 갖다 쓰고 나중에 이게 두물치 돼서 용으로 쓰니까 오늘날 용용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미루용이었다는 거예요. 미루용. 이 양양자도 원래는 염양자에서 창제 당시에 염양자였는데 염소를 쓰는 염이야. 근데 이 글자 음을 써서 양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패턴으로 가는 건데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약속이 돼서 이미 이제 양양 영용이 됐는데 아직은 이 글자는 약속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그러면 왜 그럼 산산이라고 했냐? 한자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편하게 가르치려고 한자를 게 오이메산이든 어이메산을 쓰든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할 때 복잡해지거든. 그럼 안 쓰인다고 생각을 해. 안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들이 한자 교육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한자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한자가 오랜 역사를 담고 있어. 오랜 문화를 담고 있고 그 문화가 오늘날의 문화가 아니고 옛날 그 당시에 만들었던 문화를 담고 있는데 한자를 할 때 공시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통시적으로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오늘날 오이매나 어이매를 안 쓴다고 해서 이걸 갖다가 설명 안 하는 순간 그러면은 거기서는 그게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한자만 배우는 것도 아니고 여러 다른 과목도 배우고 그러는데 그거 시간에 조선 전기 4대 명필 가운데 양성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양성원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가 있는 유명한 시조가 있는데 그 시조 안 배운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그 시조가 잘 알다시피 태산이 높다.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고 못 올리고 사람이 지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할 때 쓰는 매가 바로 이거예요. 이걸 산산으로 가르치지 않고 매산으로 가르치면은 그걸 배울 때 그 매가 산이구나. 그걸 갖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산산으로 올 수 있는데 이게 한자에서만 한자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한자가 많은 문화를 담고 그 문화적 배경까지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습득시키려면은 산을 뜻하는 고의 오이매나 어이매 이거 오이매 이 매자도 메아리 할 때 쓰는 매자예요. 메아리 이게 메아리도 원래는 메와리에서부터 나온 거야. 멧돼지. 그러죠. 여기에 사이시어서 멧돼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흔적들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매산으로 오이매산으로 배운다고 치면 메아리가 산과 관련된 매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회를 박탈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산산으로 피긴 사람들이 이렇게 쓰이는 용을자도 맏형을 잡고 형형을 하자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맛과 형이 서로 달라요. 오늘날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다 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여기 맛은 뭐예요? 형 가운데서 최고 윗사람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빌축자 같은 데에서 이게 제사를 지낼 때에 사람 가운데 입으로 집안의 안녕을 비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형이 아니고 형 가운데서 맞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더 분명하게 글자를 배울 생각을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자기 편하겠다고 설명 안 하겠다고 그냥 오늘날 쓰이는 걸 갖다가 산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가 어떤 사람들이냐 한자책을 쓰는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설명한 사람보다는 한자책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한자책에다가 이 오이매나 어이매를 설명을 하면 길어져. 아이들 이게 아주 기본이 되는 한자니까 어린아이들 보는 책이잖아. 그 애기들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애들이 보니까 그런 애들이 보이다가 이걸 설명을 하려고 치니 걔들이 관심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자기 편에 있다고 산으로 이렇게 다룬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가르치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보다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편하다고 그렇게 산산이라고 붙여놓은 거야 지금. 저도 우리나라 최초의 학습자한자를 쓴 사람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최초예요. 제가 지금 이런 말 지금 녹음되고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학습자 한자, 장원 한자 많이 알려있고 뭐 대교 눈높이 한자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알려있잖아요. 그런 책들의 틀이 다 제 머리에서 나온 틀 그대로 원용하고 있어요. 들여다보고 있으면. 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학습자 한자를 쓴 사람이거든. 그 책임자 있어요. 그거 쓸 때 있죠. 저도 고민했어요. 요걸 갖다가 저는 제대로 가르친다고 해서 산으로 펴지질 않고 오임이 아니면 어임으로 쇠를 넣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대학교 교수를 자문을 구했어요. 그 쓸 때 자문들이 다 있어요. 자문해 줄 사람들 교수들이. 근데 부산여대 교수였는데 그분한테 전화했더니 자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또 고려대 서울이라는 연세대는 한문학과가 없으니까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한테 전화 오고 모교 성규한테 교수한테 전화했더니 거기서 정답이 안 나와. 어려야지. 이게 최초의 16세기 한자 우리 한글로 표기되는 순간 이제 한글이 나왔을 때니까 15세기 1446년에 반포를 했으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이런 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446년이면은 한글 창제가 이렇게 되면은 15세기 아니에요.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까지 오이매로 썼어. 그러다가 20세기 들으면서 오이매를 갖다가 오와 이가 복모음이 발음이가 힘드니까 어이로 바뀌었어. S를 이렇게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어이로 바뀌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어이로 바뀌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오늘날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산산자는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그 학습지 쓸 때에 오이매를 놓고 고민하다가 오이매를 택했어요. 왜? 우리말 표기법에 원형에 가까운 걸 택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은 원형에 가까운 걸 쓰라고 한글 맞추고 표기 안에 풀이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다 기준을 맞춰서 저는 오이매로 표기했는데 아직은 나라에서 이걸 써라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니까 오이매를 쓴다고 해서 아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왕이면 오이매를 쓰라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의미를 쓰면 안 된다 그렇게는 못 한다니까요. 더 이전의 것으로 가서는 이렇게 표기되고 이후에는 20세기는 이렇게 표기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알아서 판단하는 얘기인데 대신에 음을 갖다가 뜻으로 그대로 쓰는 것은 이건 온당치 않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오이매가 뭔지를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학습자들한테 만들어줘야지 한자를 가르친 사람이 한자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자가 망한 거야 지금. 저는 오이매를 택해서요. 몇산으로 표기했어요. 자 그런 글자고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의미역할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줘야 될까가 한 글자가 있는데 그 신선서자고요. 산이 선으로 바뀌면서 사람 가운데 신선을 뜬 신선서자예요. 뭐 선녀 할 때 쓰인 글자죠.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터럭삼이라는 글자예요. 자 터럭삼자까지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는데 자 터럭삼자까지 살펴보는데요. 이 터럭도 털의 원말이에요. 원래 터럭을 줄인 말이 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고 이거 털모라고 하고 있지만은 아직은 약속이 터럭으로 돼 있어요. 터럭. 그래서 터럭모로 하는데 이제 뭐 쉽게 설명했다는 사람들이 터럭이라는 걸 설명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줄임말로 오늘날 익히 쓰이는 말로 터럭모 하고 있는 거죠. 아니 털모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직은 털삼하지는 않아요. 터럭삼.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유지한 것처럼 이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저는 온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터럭을 뜻한 또 다른 글자 터럭 글자가 있는데 이것도 털발이라고 읽지는 않잖아요.
이걸 털모라고 하면 이것도 털발 이걸 털삼이라고 하자는 얘기인데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 자꾸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약속을 무시하고 그냥 터럭 모자를 갖다가 털모 이렇게 표기를 한다니까요. 그게 요즘 아이들 쉽게 가르치고자 하는 한자책에서 자꾸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터럭삼자는요. 터럭삼자는 깃털에 있는 이 대가 있고 깃가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깃가지들의 터럭을 갖다가 간략하게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4개 5개라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줄여서 올라는 한자에서 말하면 3개로 줄이니까요. 그래서 표현된 글자가 터럭삼자고 요 글자가 달라붙은 글자들은요. 여기 하나의 부수자인데 이 글자를 부수로 삼고 있는 글자들은 장식되어진 뜻과 관련이 됐어요. 장식되어진. 이게 우리가 이 터럭삼자를 이렇게 삐쳐서요. 세 글자로 쓰였지만은 이 터럭을 이렇게 머리다 꽂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표현된 형태, 이 형태에서 나온 글자가 아름다울 밑자 아니요? 이게 또 머리에다가 터럭을 갖다 꽂아서 장식을 하는 데서 아름다울 밑자가 있는데 양이 큰 것이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왕관으로 바뀐 거예요. 왕관. 이게 터럭이 머리에다 깃털 꽂는 흔적이 요즘에도 남아있어. 육사생들 졸업식에 보면은 졸업식 모자에 보면 하얀 깃털이 이렇게 탁 머리에다 꽂히는데 모자에다 하얀 깃털. 옛날 나이 어리신 중절 못 쓰잖아요. 중절 못도 깃털 꽂아놓잖아. 이게 이제 머리에다가 깃털 같은 거 꽂는 건 뭐예요? 장식이다는. 그래서 이 글자가 장식된 뜻과 관련되니까요. 이게 펼체라는 글자인데 체는 체인데 터럭삼자가 달라붙은 건 장식되어진 뜻인데 이쁘게 장식해서 색칠을 하는 게 채색체. 수채화 뭘 뜻은 채색체자. 또는 뭐야? 이거 볕경계라는 글자 경이 영어로 바뀌면서 이렇게 쓰이면은 이게 뒤에 장식되어지는 그림자. 어떤 물체 뒤에 장식되어지는 그림자. 또는 장식되어진 뜻과 관련된 글자가 또 뭐가 있을까? 또는 뭐예요? 이런 글자도 이것도 장식되어진 뭐 상황이에요. 이것도. 창. 예? 창자요. 발글 창자? 예. 발글 창자. 이게 문서장자가 음역하는데 표창장 할 때 쓰는 이것도 장식 햇빛이 이렇게 밝게 장식된 뜻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구체적인 형태가 아닌 것도 장식되어진 뜻이에요. 빛이라든지 우리가 꾸미기 위해서 요즘에 크리스마스에 트리 같은 거 꾸면 빛이 반짝반짝하게 나는 거 그것도 장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빛이 나게 그럼 빛이 안 나면 그 장식 필요 없잖아. 소리도 마찬가지. 소리도 장식되어지는 거야. 소리도 주변의 환경을 소리로 이게 북소리 팽자 이게 북이잖아요. 북 모양이 있는데 북을 칠 때 나는 소리를 갖다 패는 거예요. 이게 북소리 팽자야. 그래서 사람 성으로 많이 쓰니까 성팽이라고 많이 읽었지만은 이게 북소리 팽자라고 소리를 나타내서 턱삼자를 붙인 거야. 빛날 빛자도 마찬가지고 이런 글자도 빛나는 상황을 나타내서 턱삼자 이게 장식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부숫자가 이렇게 장식되어진 뜻 관련됐지만 음역할자도 있어요. 음역할자. 이 글자가 다른 글자로 써도 음역하는 글자인데 그런 글자로 써요. 우리 교재 보세요. 적삼삼자. 적삼자 뭐가 있어요? 적삼자자랑 오두변이 달라붙어야죠. 오두변. 한삼자라 휘날리면서 볼 때 장삼가상을 할 때 쓰는 삼자예요. 적삼. 그 다음에 나무 목자가 되면 삼나무 삼자가 되고 삼나무를 갖다 삼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옛날 글자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 머리 위에 이게 별이 이렇게 있어요. 별. 이게 날일자 이렇게 이게 날일자 세 개인데 날일자 세 개를 바탕에서 이루어진 이 글자가 무슨 자예요? 별성자이고 별성자 원래 글자 이게 생이 성이 되면서 이게 별과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한데 태양도 하나의 별이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여러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라고 그러잖아. 우주 공간에 떠 있는 별이 1000억 곱하기 1000억인데 곱하기를 들어서 이건 단단히로 표현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별과 같은 숫자 같은 거 헤아릴 때 나온 말이 바로 천문학적인 게 천문학적인 숫자.
이렇게 많은 별 가운데 태양은 중간 크기에 지난 보통의 별이야. 빛나지 않은 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수성, 금성에도 별성자를 붙이고 있지만 그건 별이 아니야. 사실은 빛나야만 별이야. 자체적으로 빛을 내야만이. 옛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제 별로 취급해서 별성자를 붙인 것뿐이지. 이 하늘에 수특히 많은 그런 별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태양이 하나의 별인데 그 태양 세 개를 표현해서 별을 표현한다니까요. 이게 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게 성이 된 거예요. 이게 별성자. 그대로 오면서 어떻게 돼요? 복잡하니까 하나 줄여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라는 말이 세 개의 별이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쓰면은 9개 별이 되는 거예요. 9개 별. 9이 극수거든. 가장 큰 수. 단단히까지 가장 큰 수잖아. 삼성이 잘 나가는 이유가 이름에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계 자체도 많지만은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걸 요렇게 해서 이게 별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게 별인데 별이 하늘에서 맑게 빛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맑을 정자가 돼. 맑을 정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서 별이 보여요. 그러면 그때 어떤 표정을 째요? 수정같이 맑은 눈동자 그런단 말이에요. 수정의 정자가 바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태의 별빛이 빛난 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요. 별빛이 빛난 걸 이렇게 털어서 아까 빛난다는 뜻이 이 글자를 쓰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글자가 호대로면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줘야 될 글자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줄여서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쓰이고 자 네모난 형태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사실 알죠? 네. 예, 비록 강할 강자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비록 숫자도 마찬가지지. 네모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서 네모난 형태와 사사사 형태, 네모난 이구자 형태, 사사사 형태 이렇게 서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쓰이는데 음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3은 3인데 이 별 관련된 사람 머리 위에서 빛나는 별 관련된 별 이름 삼자예요. 별 이름 삼자. 이게 별 이름 삼자. 본래 뜻은 별이고 음은 3이야. 별 이름 삼자. 그런데 이게 한자가 이 석삼자가 이 도형이 소지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다섯 글자 바뀌잖아. 그래서 어떻게 석삼자를 갖다가 문석이약 같은 거 할 때에 쓰는 걸 어떻게 돼? 요 형태를 쓰는 걸 저은단 말, 꺼린단 말이요. 그리고 이걸 대신할 글자를 만드는데 그게 복잡하게 있으니까 그걸 가진 자가 생겨. 이 글자가 마침 석삼자하고 음이 같아. 이 글자에 가진 자 노릇 쓰는 거예요. 별리는 성자가 석삼자에 가진 자 노릇에서 석삼자가 도인이 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가진 자 노릇이니까 이게 뭐예요? 셋이란 뜻이 생겨났잖아요 지금. 석삼자 가진 셋이에요. 석삼자예요. 지금 셋. 그래서 별삼자가 되기도 석삼자가 되기도 하는데 셋이라는 게 문자에서 있죠. 셋이라는 게 많다는 놈 있잖아요. 너가 있고 내가 있고 다른 사람들 다 남이잖아. 그 남들 많잖아. 사람 따질 때 보면은 네가 있고 내가 있고 보면은 남들이 있는데 그 남들은 다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많다. 그래서 이게 많다는 뜻이 있고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고 해서 참여하다는 뜻이 생기는데 그때는 참여할 때는 뜻으로 생길 때는 이게 음이 좀 바뀌어서 참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음이 3이 본음이겠어요? 참이 본음이겠어요? 3이 본음이죠? 근데 워낙 이 글자가 참여한다는 뜻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오늘날 이 글자는 그냥 참여할 참모이지만은 원래는 별 이름 삼자로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게 그런 비슷한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잖아. 이런 글자. 이 글자는 사람들한테 무슨 자냐고 보면 즐거울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수로 많아. 근데 이게 악기를 갖다가 펴는 글자거든요. 악기를 갖다가 옛날에 악기가 음악 관련돼 그 음악을 통째로 달린 말로 소위 말로 풍류라고 해요. 풍류. 이게 풍류 악이야. 악이 본음이야. 악이 본음. 이거 악이 본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풀이 달라붙으면 약이 또 이모추가 되면 양약자가 되고 이게 악이야 지금 본음이. 이 글자를 그때 배울 때 어떻게 돼? 즐거운 악으로 배우기 전에 뭐예요? 풍류 악으로 배워야 돼. 풍류 악. 이게 음으로 글자를 갖다가 배열을 할 때
악에다가 집어야지 락에다 집어이면 안 돼. 본음이 악이니까. 그게 이걸 즐거울 락으로만 하도 배우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노래가 짜오고 이렇게 가지고 음을 읽어보라 이거면 가 노래가 짜요. 가 락으로 읽어 이걸 가 락으로. 근데 한자의 가락은 없어요. 한자로 쓴 건. 가악이요. 가악. 하도 낙으로 읽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써놓고 읽으라면 가락으로 무심코 읽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근데 가락이라는 한자어는 없어. 가악이야. 가악. 이런 우를 보는다는 얘기야. 본음을 무시를 해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육 현장에서 한자 선생님들이 풍력으로 들어가지 않고 즐걸락 하고 있거든. 그 사람들은 이제 한자를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봐야지. 안 쓰여도 형이 못났어도 형은 형이야. 형이 아무리 못났어도 형은 형이라고. 이게 잘 안 쓰인다고 해서 풍력자가 잘 안 쓰인다고 해서 즐걸락자가 많이 쓴다고 해서 즐걸락 보면 안 된다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요 글자도 사실은 별 이름 삼자 석삼자로 해놓고 그러고 나서 참여함천자를 배워야 된단 말이야. 자, 그리고 요 글자는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의 도움유연사에 빨리빨리 할게요. 예, 초도가 달라붙으면 인성함자가 되고요. 삼계탕. 원래 계산탕이 돼야 돼. 닭이 주류지 닭이 빠지면 안 되잖아. 닭만 넣어도 음식을 만들 수 있잖아. 그 삼을 앞에다 붙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스밀삼자에 물이 스민다고 삼타 볼 때 쓰는 삼자예요. 물이 스미 들어간 상황. 그 다음에 신방배에 달라붙으면 참으로도 익히죠 이게. 네. 앞을 참자가 돼요. 참사가 벌어졌다면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옛날에 신문에는 한자를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글자 보는 순간 큰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참척의 하늘을 품었다면 할 때 쓰는 글자. 참패했다면 할 때 쓰는 글자예요. 자, 이런 데 쓰이는 글자는 알아두시고요. 좀 시간이 좀 지체됐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